있는 암모늄 퇴질소가 뿌리를 발달시킨다입니다. 뿌리 발달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죠. 인산, 칼슘, 붕소, 마그네슘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지만 누가 뭐래도 질소는 식물이 필요한 제1의 영양성분입니다. 이 질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뿌리의 발달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무처리는 당연히 지상지하부 모두 생육이 불량하고 질산태 질소를 흡수한 식물은 지상부는 잘 성장했지만 뿌리가 불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암모늄태 질소를 흡수한 식물은 지상부는 물론 뿌리까지 잘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암모늄태 질소가 뿌리를 발달시켜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소인데 뭐가 다를까요? 바로 두 질소의 차이점은 단백질 합성 위치가 다릅니다. 식물의 질소 흡수는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과 함께 아미노산, 단백질을 생성하여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의 생체 구성 성분과 각종 대사작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질산태 질소는 이 단백질 합성을 잎에서 주로 하고 암모늄태 질소는 뿌리에서 하게 됩니다. 질산태 질소는 자연스럽게 물과 함께 흡수되면서 잎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백질 합성을 위해 암모늄태 질소로 다시 환원되고 잎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모늄태 질소는 사실 식물에게 독성을 띱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암모늄태 질소는 식물에게는 유용하지 않은 질소 성분으로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물은 이 암모늄태 질소를 흡수하게 되면 바로 독성을 띠지 않는 형태로 변형시키고 바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 위치가 바로 뿌리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질산태 질소는 물과 함께 흡수되고요. 자연스럽게 잎으로 이동한 다음 잎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먼저 지상부 발달에 먼저 사용되고 남은 양분을 뿌리로 전달합니다. 식물은 지상부를 먼저 발달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분이 뿌리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암모늄태 질소는 뿌리에서 흡수되자마자 독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바로 뿌리에서 아미노산, 단백질로 합성되고 뿌리를 먼저 발달시킨 후 잎으로 양분을 이동시켜 잎을 마저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와 동시에 뿌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질산태 질소가 잎이 훨씬 더 빨리 크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결국 생육은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기비, 즉 밑거름으로 암모늄태 질소를 이미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생육 극초반부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암모늄태 질소 흡수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바로 질산화 작용입니다. 질산화 작용은 토양 속에 있는 암모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변화하는 작용인데요. 즉, 토양의 어떠한 형태의 비료를 살포하더라도 토양에 존재하는 암모늄태 질소는 빠른 시간 안에 질산태 질소로 변화하게 됩니다. 토양에는 질산태 질소 위주로 분포하게 되고 식물은 암모늄태 질소를 많이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암모늄태 질소 흡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질산화를 억제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질산화 억제 비료 엔텍을 사용하면 암모늄태 흡수 이용을 늘려 뿌리 발달에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엔텍은 질산화 작용을 일으키는 미생물 니트로조모나스 활동을 억제하여 질산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비료인데요. 그래서 엔텍을 살포하면 질산화를 억제하여 토양 속에 질산태 질소와 암모늄태 질소의 분포를 조화롭게 해주고 암모늄태 질소 흡수를 늘려주어 뿌리 발달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모늄태 질소가 왜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암모늄태 질소만을 공급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행보다 암모늄태 질소의 흡수 이용을 늘리면 더 많은 생육 증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